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데이팅 앱에서 시간을 낭비할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법한 순간이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프로필을 훑어보고 있죠. 벌써 20분,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문득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스며듭니다. 거창한 생각은 아니지만 그냥 멍하니 이건 아무 소용이 없겠는데 앱을 삭제하지도 않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10분 후에 다시 스마트폰을 집어들죠. 이 반복적인 행동, 즉 앱을 열고 훑어보고 막연한 불만을 느끼고 다시 앱을 켜는 과정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데이팅 앱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데이팅 앱에 대한 진정한 논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앱이 좋고 나쁜지, 성공 사례가 있는지, 실패 사례가 있는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앱이 실제로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목표가 우리가 데이팅 앱을 사용하는 진짜 이유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데이팅 앱을 그저 도구처럼 사용합니다. 앱을 집어들고 사용하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망치는 못을 받고 지도는 길을 안내합니다. 데이트 앱은 당연히 데이트 상대를 찾아주는 도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솔직하게 살펴보면 이런 생각은 금방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플랫폼을 만든 사람들은 당신을 연애로 이끌어주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플랫폼에 계속 머물도록 하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실 여러 중요한 측면에서 서로 정반대입니다. 이러한 긴장감을 단순히 추상적인 관찰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 활용 방식과 심리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제대로 이해한다면 현대 데이트의 모든 경험이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선 좋은 문제처럼 들리는 것부터 시작해봅시다. 선택, 풍요, 다양한 옵션. 모든 주요 데이트 앱은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잠재적 파트너를 만날 수 있게 해준다고 홍보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어떤 플랫폼이든 존재하는 프로필의 양은 개인이 평범한 사회생활을 통해 1년 동안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훨씬 능가합니다. 지리적 위치나 상황 때문에 데이트 상대를 찾기가 어려웠던 사람들에게는 마치 해방감처럼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풍부할 때 인간의 의사결정에는 잘 알려져 있지만 직관과는 정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선택이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단지 실질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선택지가 적을 때는 각각의 선택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잘못된 선택의 대가가 크고 대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무한해 보일 때는 평가 과정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대가가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항상 다른 선택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선택을 하는 대신 사람들은 오히려 선택을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정을 미루고 둘러보고 비교하고 눈앞에 있는 것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나은 것을 기다립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선택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이러한 행동적 결과는 선택성으로 위장한 일종의 경미한 마비 상태입니다. 데이팅 앱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특정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끝없이 스크롤되는 프로필은 더 이상 현실적인 선택의 집합이 아니라 카탈로그처럼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카탈로그에 얽매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훑어보고 닫고 나중에 다시 훑어볼 뿐입니다. 분별력 있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은 애초에 관계를 맺는 것을 시기상조로 느끼게 만드는 시스템의 부산물일 뿐입니다. 이 이면에는 다른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천천히 그리고 의식적인 인식 수준 아래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까지 시간이 더 걸립니다. 앱은 게임입니다. 가벼운 의미, 즉 경솔하거나 진지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게임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행동을 조종한다는 기술적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변동 보상체계, 간헐적 강화, 연속 사용 기록, 사용자가 이탈하려는 순간에 다시 끌어들이는 알림. 이러한 메커니즘은 슬로모션에 중독되게 만들고 소셜미디어 피드를 끊기 어렵게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데이팅 앱 경험의 중심에 있는 가변적인 보상은 바로 매칭입니다. 스와이프하고 또 스와이프하고 또 스와이프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다 마침내 매칭이 됩니다. 도파민이 솟구치는 순간이죠.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느 간헐적 보상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그 효과는 만족감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상을 제공하는 메커니즘에 계속해서 몰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추측이 아닙니다. 스와이프 기반 인터페이스의 설계 철학이며
개발자들이 공개적으로 논의해온 내용입니다. 목표는 누군가를 찾는 것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검색 과정 자체가 충분히 보람있게 느껴지도록 만들어 계속해서 검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됩니다. 스와이프, 매칭, 짧은 대화, 사라짐, 다시 스와이프라는 과정을 오랫동안 반복하다 보면 검색 과정에 대한 당신의 태도가 자신도 모르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검색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특정한 결과와는 별개로 당신이 하는 행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시점에 이르면 당신은 더 이상 파트너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습관을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습관처럼 이 앱은 사용자가 의도적인 선택을 해야 멈출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앱은 사용자가 그러한 선택을 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이고 불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이팅 앱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공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선택의 역설, 게임화, 악순환은 성별에 따른 문제가 아닙니다. 플랫폼을 오랫동안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실제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남성의 경우 그 비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대부분의 주요 플랫폼에서 성비는 상당히 불균형합니다. 플랫폼과 지역에 따라 추정치는 다르지만 일반적인 패턴은 일관적입니다. 남성 사용자가 여성 사용자보다 훨씬 많으며 정기적으로 스와이프하는 활성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그 격차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일반적인 남성 사용자에게 데이팅 앱 사용 경험은 선택의 폭이 넓은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도 얻는 것이 거의 없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데이팅 앱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훨씬 더 많이 스와이프하지만 매칭되는 경우는 훨씬 작습니다. 남성이 보낸 메시지는 무시되거나 열어보고 답장하지 않거나 짧은 답장만 받고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는 현실에서의 만남 가능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플랫폼의 특성, 특히 남성 사용자가 너무 많아지면서 개별 남성 프로필의 가치가 낮아지고 여성 프로필의 가치가 높아지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쪽에서는 더욱 까다로워지고 다른 쪽에서는 메시지 양이 늘어나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만약 시간 투자가 적다면 이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팅 앱 사용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균 세션 시간과 일일 사용 패턴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 사용자는 매년 수십 시간, 심지어 수백 시간을 데이팅 앱에 소비하지만 실제 데이트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관계를 맺는 경우는 더욱 드뭅니다. 이 시간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기회비용이 따르는 시간입니다. 스크롤을 반복하며 보내는 매 시간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다른 활동에 투자하지 못하는 시간과 같습니다. 솔직한 평가를 내리기가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팅 앱은 사회생활을 보완하는 중립적인 도구가 아닙니다. 단순히 다른 모든 활동과 병행하는 또 다른 채널이 아닙니다. 상당수의 사람들, 특히 장기간에 걸쳐 데이팅 앱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앱은 일종의 대체제가 됩니다. 의도적인 것도 아니고 의식적인 타협도 아니지만 어쨌든 대체제가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앱은 활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당신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앱이라는 공간에 있습니다. 스와이프하고 매칭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실제적인 진전이 없더라도 움직이는 느낌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의 느낌만으로도 불편함을 잠재우고 더 어려운 일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더 어려운 일들, 즉 사회생활을 구축하고 진정한 매력을 만들어내는 존재감과 대화 능력을 키우고 실제로 만남이 가능한 장소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 등은 스와이프만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데이트 앱은 단순히 화면과 엄지손가락만 있으면 되는 간편한 진입 장벽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노력과 사회적 위험, 그리고 실패할 가능성까지 요구합니다. 하지만 데이트 앱이 존재하는 한, 즉 실제로 시도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시도해보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앱을 선택할 것입니다. 앱이 더 나아서가 아니라 더 쉽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데이트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능력, 즉 분위기를 읽는 능력, 진솔한 대화를 이끌어가는 능력,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능력,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감을 드러내는 능력은 앱 환경에서는 길러지지 않고 오히려 퇴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앱을 많이 사용할수록
앱 사용 능력은 향상되지만 데이트 기술 자체는 크게 향상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시간이나 전략보다는 기준과 기대치 차원에서 작용하는 더욱 미묘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장기간 데이트 앱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잠재적 파트너를 평가하는 방식이 바뀌어 현실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최적화된 프로필 사진과 신중하게 선별된 자기소개로 가득 찬 무한한 갤러리를 바탕으로 머릿속에 구축된 이미지는 실제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가장 매력적이고 좋은 모습으로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모습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만나는 사람은 프로필이 아닙니다. 그들은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때로는 어색하고 카메라에는 담을 수 없고 자기소개에는 중요하지 않은 다양한 면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감을 만들어내는 많은 요소들, 예를 들어 웃음소리의 리듬, 가벼운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반응, 공간에 존재하는 특유의 분위기 등은 프로필 정보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프로필을 통해 상대를 평가해 왔습니다. 이것이 시장의 모습이고 이용 가능한 상대이며 조건이 이러하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인 채 말입니다. 실제 사람들, 즉 카메라 밖에 꾸밈 없는 있는 그대로의 사람들이 그런 기준에 비추어 평가받을 때 그들은 부족함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이 더 나빠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앱 사용이 만들어내는 기준은 본질적으로 현실보다는 보여주기식으로 구축된 기준입니다. 이것이 바로 앱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관계를 알아보거나 소중히 여기는 능력을 조용히 약화시키는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기준점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언제부터 바뀌었지라고 짚어낼 수 있는 순간도 없이 흐려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데이팅 앱이 무가치하다거나 전혀 가치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데이팅 앱은 분명히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는 정말 유용합니다. 사람들은 데이팅 앱을 통해 연인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기술 자체가 악당은 아닙니다. 제 주장은 그보다 더 정확합니다. 핵심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데이팅 앱을 사용하는 방식, 즉 사용량, 사용시간, 수동성, 다른 형태의 사회적 교류를 대체하는 경향 등이 시간 낭비와 왜곡된 기대라는 지속적이고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패턴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이 지속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앱 디자인 자체가 내부에서 그 패턴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는 자신이 악순환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마치 곧 그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도록 되어 있죠. 다음 스와이프, 다음 매칭, 어쩌면 다르게 흘러갈지도 모르는 다음 대화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순간은 극적이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깨달음이나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나쁜 경험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충분히 한 발짝 물러나 솔직하게 앱 인터페이스가 의도적으로 막으려 했던 질문을 던질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바로 이 앱은 실제로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최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의 평균적인 결과를 보면 이 앱은 실제로 무엇을 만들어냈을까요? 이 질문을 솔직하게 던질 때 비로소 명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할지라도 명확함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한 결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무엇이 효과적인지, 증거는 무엇을 가리키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연결이 어디에서 형성되는지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바로 여기입니다. 시간을 투자하기 전에 그 메커니즘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의지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